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기업 설명 좀 일단 좀 듣고 넘어갈게요. 네, 같이 기업 설명을 좀 보시면 1961년도 8월에 법률 제670호로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구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된,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 1961년 8월에 설립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어 하는 건 CEO 메시지인데요. CEO 메시지 같이 보시면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처럼 우직하게 실천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를 갖춰서 농협은행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 은행으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금융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아까 제가 뭐 은행 그 순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또 최근에는 토스뱅크, 그다음에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까지 활발해지면서 아마 금융권에 관련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재빠르게 간다라기보다는 소처럼 우직하게 실천한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농협하면 저는 사실 바로 다이렉트로 디지털과 좀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여러분들이 좀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면접 때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CEO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게 소처럼 우직하게 일한다는 건 약간 과거에 이제 선호하던 옛날에 썼던 멘트 인재상인 것 같은데 과거부터 디지털 금융까지 미래를 아우르겠다.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호랑이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NH 농협은행의 비전은 또 어떤가요? 네. 뭐 한 가지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 세 명이 다 의미를 굉장히 부여해줘서 깜짝 놀랐고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 사랑받는 1등 민족은행인데요. 여기 또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뻔한 말들이라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고객과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겠다. 1등 은행은 무엇을 1등 할 거냐? 고객 서비스, 은행 건전성, 또 사회 공헌 등 모든 측면에서 1등이 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 그다음 민족은행은 100%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 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말씀하시겠죠. 그런 때 한 번쯤은 좀 참고하셔서 어떤 은행이 되는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은행하면 무엇보다도 좀 돈을 다루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윤리 경영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비윤리적 관행 제거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한번 변화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아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모든 이가 신뢰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란 것도 좀 정립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면 당신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겠냐? 라는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때 정답은 아니겠지만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고객한테 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뭐 상품을 좀 판매 회사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히 신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답을 네, 저는 무조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좀 의사소통을 약간 좀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께 반가운 NH농협은행 채용 소식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2021년 하반기 5급 신규 직원이고요. 채용 직급은 5급 11호봉이라고 하네요. NH농협은행은 미래 핵심 인재 확보,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에 130명 규모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30명 정도면은 뭐 괜찮은 숫자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숫자가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네. 어떤 분야가 모집을 하나요? 채용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일단 은행 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일반 직무죠. 금융 영업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상품 판매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한테 대출해 주는, 그래서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이 아마 제일 많이 뽑을 것 같고요. 그에 비례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세 번째 보시는 IT입니다. IT도 땡땡명이죠. 여기 보시면 신기술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그래서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그다음에 디지털 채널 서비스 개발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뱅킹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뱅킹, 정보계, 카드 서비스 개발 및 운영과 또한 예전에 어떤 한 금융기관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이게 이제 해킹을 좀 당해서. 그래서 정보보안 쪽, 이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카드가 들어와서 NH 농협 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업 전반, 그러니까 카드 사업에 관련된 전략 수립 기획, 상품 개발 마케팅인데, 사실 코로나 시대 때에는 카드를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밖에 다니면서 카드 사용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카드사의 실적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쪽을 좀 뽑는 것 같으니까, 예, 카드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는 좀 땡명이다 보니까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내가 금융 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아무래도 금융 영업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NH농협은행이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셨기 때문에 채용 자격 역시 좀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또 은행이 한창 그 채용 비리로 좀 그쵸. 약간 좀 몸살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긴 다 블라인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연령, 성별, 학력, 전공, 어학 점수에 따른 지원 제한이 전혀 없고요. 신규 직원 입행 및 이후 계속 근무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행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교육받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 상품이 새롭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은 걸 고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채용 분야 및 중앙회 계열사 간에, 그러니까 NH농협은행이 있고 NH농협이 있고 또 중앙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까 유의해라. 그럼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이 뽑을 테니까 저라도 NH농협은행 오늘 진행하는 이곳을 저도 지원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어쨌든 뭐 크게 제한이 없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대 사항이 되겠죠. 네.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이제 각각의 분야로 나뉘는데, 공통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글자가 굉장히 좀 작은데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은 금융권 공동채용 온라인 박람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실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우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엔돌핀, 뭐 NH 영 서포터즈, NH 해커톤, 농협, 뉴홉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여기 공모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우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NH 21년 농협은행 인턴 직원 중에 우수 대상으로 선발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디지털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IT 직무뿐만 아니라 공통이 돼 있죠. 즉 은행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는, 예전에는 금융 3종 세트라고 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관련된 게 있어야 된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ADP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DSP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ADP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간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본다면은 SQLD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SQL 전문가, SQL 개발자에서 IT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내가 일반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 자기소개서를 하실 텐데 거기에 3번인가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말이 디지털이지, 아니 디지털 역량이 뭐냐. 사실 이 부분은 은행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번에 한번 NH농협은행 한번 써보는 거다. 그럼 내년이 실질적인 본무대라고 하면은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 쓰실 때도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대사항은 일반에서는 MBA 이상 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수학, 통계학, 산업공학, 금융공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데,
MBA를 가시는 분들이 있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를 지원할 확률이 좀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쪽도 저는 우대사항 별로 없을 것 같고, 카드는 뭐 역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 사피가 나오죠. 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나가서 같이 취업 교육을 하고 있는 쪽인데 점점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건 IT에 관련된 채용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어떤 산업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격증 취득, 두 번째 이런 사피 같은 아니면 이것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IT 교육이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 있어서의 경력을 좀 쌓으시고 순차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거, 그것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NH농협은행 채용이 어떤 식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지 그 구성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절차는 뭐 세 단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인데요. 좀 약간 특이하게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레벨 1, 레벨 2로 해서 1차, 그러네요. 2차를 나눠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부터 보시면 온라인 인적성 평가랑 자기소개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블라인드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작성 원칙을 위반했다, 불성실하게 기재했다, 허위 기재 시했을 때는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필기 전형으로 갔을 때는 코테를 봅니다. 코테를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IT 분야만 보니까 그분들은 요거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는 아까 레벨 1에서 봤던 거를 이제 레벨 2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직무 능력 평가, 상식 평가, 논술 평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필기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까지 통과하시면 이제 3차는 면접이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접과 토의 면접, 그다음 뭐 마케팅 PT, 뭐 디지털 PT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5명에서 6명 정도, 그다음에 한 조를 이루어서 뭐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는 게서 뭐 세일즈 위주 그렇게 좀 가겠죠. 그다음에 토의 면접이라고 해서 주어진 주제 및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 간의 팀 간 토의 형식입니다. 토론이 아니라 토의죠. 토론은 찬반, 토의는 결론 내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마케팅 PT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한 뭐 의사 표현 능력 및 기본 역량을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일즈 역량이에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건 고객입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대의관계 기술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면접단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그다음에 혹시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오면 인정해주고 대받아치는 예스벗 화법 같은 걸 얼마나 잘 구사해 주시는지에 대한 태도 면접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정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내겠다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면접에서는 보통 어떤 질문이 나와요? 질문들을 보니까 사실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요. 네. 굉장히 좀 쉬우면 쉬운데, 먼저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점, 단점, 강점, 약점을 좀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은 장점이라고 할까요? 강점이라고 할까요? 보통. 장점요. 그죠? 장점. 네. 그래서 보통 장점, 단점이 붙으면 나의 성격상 장점, 단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성격상 장점. 그렇죠. 그럼 강점, 약점은 뭐냐?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무엇에 대해 약하냐? 이거는 역량? 직무상 강점과 약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직무 역량 중에 지, 기, 태가 있어요. 태가 뭐예요? 태도죠. 이 태도가 뭐예요? 성격인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직무상 강점이 성격상 장점도 포함시키죠. 그런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성격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모의 면접할 때 이렇게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우리 황인성 씨, 아나운서 하시면서 직무상 약점이 좀 뭐죠? 부족하시다고 생각하는 것.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탈락입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취업 방송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직무상 약점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농담한 거예요. 약간 이런 태도가 너무 좀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생신입이신 여러분들한테 직무상 약점을 물어보면 보통 성격상 단점을 얘기해요. 제가 너무 신중해서요, 좀 너무 꼼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건 성격이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직무상 약점은 뭐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일즈도 했고 사람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인데 직무상 약점이란 질문이 들어오면 전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해요. 제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경험과 지식, 즉 기초 체력은 많이 쌓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안 해본 게 은행에서 진짜 세일즈는 못 해봤습니다. 그게 직무상 약점이잖아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런데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좋으니까 대인관계 기술이 좋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적응해서 따라잡겠습니다. 괜찮은 답변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백이 있잖아요. 아니 이걸 왜 은행 들어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들어가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주로 어떤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지 더욱더 많은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제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지식이라도 갖춰 나가면서 들어가자마자 빨리 이걸 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과 지금 그걸 알고 있어서 내가 이론적으로라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고 괴롭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직무상 약점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성격상 단점과는 조금 다른 진짜 이 직무에 관련된 영역으로 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평가자가 조금 더 흐뭇해 하실 것이고 압박 면접을 피해 나가시는데 조금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써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쯤 써보고 싶은 답변이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은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면접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질문들입니다.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질문인 거죠. 금융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이제 한참 금리 인상되고 있고 보니까 대출을 더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출을 규제했을 때 은행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은행산업, 금융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사실 다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NH 농협은행을 진짜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은행에 다 뽑으니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그냥 농협은행이니까 농업증 갖다 집어넣고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뭘 좀 궁금해하냐. 그럼 우리 농협은행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당신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 아까 제가 비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농협은행만의 기업 스토리를 공부해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 금융회사들이 항상 은행들이 욕먹는 게 뭡니까? 예대 마진 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비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 투자 수익인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나갑니까? 해외 나가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어디 나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에 따라 은행이 받는 영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인데 테이퍼링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신나게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작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행 면접하시는 분들 물론 열심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을 많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은행에서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입 밖으로 내놓는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정보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나 내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갔을 때 이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금융영업 직무가 제일 많아요. 금융영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 물론 전문가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이 영업의 형태가 참 신기하죠. 고객들이 영업을 당하러 들어오잖아요. 막 영업해주세요.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대면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영업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비대면 쪽으로 포커싱해서 가신다라기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실 일은 대면 영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개인금융 하시는 분의 스토리를 좀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은 이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영업 준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조금 힘드냐라고 하냐면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들이 많이 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화를 제일 많이 받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 대출이 되냐? 어떻게 바뀌는 거냐? 가능하냐? 등등에 그쵸.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응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을 판매해야 되냐? 카드 팔아야죠. 펀드 팔아야죠. 그다음에 주거래 계좌, 인터넷 뱅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관련된 영업. 저는 은행을 갈 때 사실 뭐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다 비대면이잖아요. 하지만 뭐 대출을 받는다라거나 무엇인가 갱신을 하러 간다 하면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중간 영업이 들어와요. 어머 고객님은 이런 성향이시네요. 이런 상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영업 당해줍니다. 아이고 애쓰시는구나. 하면서 해줘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뭐 해약을 한다거나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은행 영업이란 게 안정영 씨 일로 오세요. 안정영 씨는 이런 상품 사서 이게 아니라 네.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딱 보고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품이 새로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영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고객과의 접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행 영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를 알고 싶으면 은행 가서 영업을 당해보세요. 자꾸 뭐 통장을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나 아니면 뭐 엄마한테 약간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중간중간 어머 취준생이시네요. 취준생이시면은 앞으로 뭘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업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가만히 거기 앉아 계시면 원치 않았던 분들이 블랙 컨슈머가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은행 누가 많이 가시겠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쵸. 분들이 가시겠죠. 네. 그럼 그런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어떤 것들을 컴플레인을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참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 얘기한 거 두 번 얘기해 줘야 되고 네. 세 번 얘기해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맞닥뜨리는 영업의 현장이 저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시 이후 셔터를 내린 다음에는 당연히 업무 정리하고 마감하고 시제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분 입장에서는 좀 그랬어요. 규정상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때 일단 불가능한 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태도, 이런 단호함,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주변 딱 들어보면 네. 은행 뭐 농협은 아니에요. 네, 네. 제 주변 지인 들어봐 새마을 쪽에서 네. 일하는 분인데 저는 그냥 얘가 뭐 산수 같은 걸 잘해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그 어르신들 왔을 때 뭔가 잘 안 되면 뒤에서 소위 말하는 쫀다 쪼기도 하고 나는 말단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말단이니까 좀 늦게 퇴근하고 하는데 뒤에 좀 약간 연차 있으신 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업무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장점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새마을금고는 특히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조합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그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사랑방처럼 많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드셨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NH 농협은행 개인 금융 직무에 지원하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그렇죠. 테니까 네네. 좀 팁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내용을 쓰는데 좋은 거는 두 가지예요. 전 두 가지 품을 팔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손품이고 두 번째가 발품입니다. 손품 팔아서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NH농협은행에 뭐 먹고 살려고 하는지를 파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품 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현장에 가볼 수 있으면 가보셔야죠. 어차피 내가 일하는 데가 거길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점 방문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모가 큰 센터급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난 저기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저런 사람들을 맞닥뜨리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점에서의 일과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의 1년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라. 이 부분은 현직자분을 만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영업을 좀 여러분들을 당하신 다음에 근데 사실 제가 NH농협은행 가고 싶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업무 시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커피 한 잔을 좀 사갖고 가시고 하셔서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해당 지점의 1년 사이클이 좀 어떻게 되냐. 왜냐면 우리가 사계절을 좀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바쁜 기간이 있다면 언제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렇게 좀 현직자의 관점에서 좀 답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질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현직자의 관점이라는 게 뭐 네. 이런 적금이라든지 예금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이런 스킬도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죠. 은행이 사실 예금, 적금, 뭐 가계대출 쪽을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나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특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기 NH농협은 아니었지만 모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20주년 맞아서 120주년 고객 동행 예적금 출시했고요. 뭐 여자 프로농구 1위를 기념한 특판 예금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차별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떠한 상품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는 그런 센스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게 IT 직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팁도 주세요. 네, IT 직무도 제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은행 IT는 뭐 하는 거냐? 예전에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인프라였죠. 그래서 내부 시스템의 유지 보수, 운영, 개발 파트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업무였는데 요즘 이제 디지털이라고 해서 대고객 시스템의 유지 보수, 운영, 개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알려주시는 팁은 뭐냐면 금융, IT와 핀테크라는 이슈를 한번 검색을 해보자. 그럼 아무래도 스마트 뱅킹, 로보 어드바이저, FDS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좀 경험해 보시면서 무엇인가가 조금 좋았고 무엇인가가 조금 안 좋았다 하면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경쟁사와 그다음에 NH농협과의 좀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 보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여러분들이 역시 경험해 보신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IT는 사실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 쓰실 수 있잖아요. 다 쓰실 거고. 근데 이게 내가 금융 쪽이랑 합쳐졌을 때 어떠한 산업적 특성과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융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쪽이 다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모습인지 NH농협은행과의 비전과의 온라인을 통해서 좀 제시해 주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팁들을 대방출해 주셨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NH농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전 DS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D의 D는 디지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은행 일반 쪽은요, 세일즈 역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역량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르바이트의 판매와 서비스 그런 경험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